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영석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4년 법원 공채시험 대비 동행 7기 합격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동행 7기 합격 설명회에 앞서서 앞으로 저희 동행팀이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뒤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유의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크게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해볼 텐데, 첫 번째, 학원의 역할. 지금 이 설명회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흔히 초시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시생들일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학원을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면 실강을 다녀야 될지 아니면 인강을 들어야 될지, 이러한 고민들이 많겠죠. 그래서 학원을 반드시 다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것인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주제로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학원의 선택 기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정보의 바다에 있다, 정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서치만 해본다면 여러 가지 학원들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 여러 개의 학원 중에 저희 동행팀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A라는 학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B라는 학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굳이 저희 동행팀, 저희 학원이 아닐지라도 다른 학원을 선택을 하실 때 이러한 점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만약에 학원을 선택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청춘을 조금이나마 낭비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정해봤고요. 세 번째 주제는 윌비스 동행팀. 저희 팀은 어떤 팀인가? 앞으로의 24년 시험을 대비해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떤 점이 특장점인가? 이러한 점을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올해 시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대략 1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인강생이든 실강생이든 여러 학우분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2년차, 3년차, NC생들도 있었는데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점수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일관된 어떤 답변보다는 그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제가 피드백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초시생은 어떤 입장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NC생들은 어떤 입장에 따라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점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노력과 시간. 아무리 좋은 학원을 선택을 하고 아무리 좋은 강사, 교재를 선택을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시간을 투여하지 않는다라면 절대 합격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도적인 입장에서 자세에서 노력을 투여를 하고 그리고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면접반 그리고 최종 합격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와서 이제 학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막연하게 법원직이라는 직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법원직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는 싶은데 그러면 학원을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흔히 될 놈 되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학원을 선택을 하든 하지 않던 간에 합격을 대부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교재, 좋은 강사, 학원을 선택을 할지라도 합격을 하지 못하세요. 그럼 결국에는 학원의 역할은 뭐냐면
그 중간쯤에 이르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이 1년이라는 과정을 마라톤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이라는 걱정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결국 학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저희 동행팀 같은 경우에는 법원직 전문 학원으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서만 오로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법원직 강의를 한 지가 10수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봤고요. 그러는 과정에 또 다른 노하우도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체득을 하고 알게 된 거죠. 첫 번째, 체계화된 커리큘럼. 나중에 뒤에서 후수를 하겠지만 저희 동행팀은 총 5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1순환은 흔히 체계를 잡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학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저는 이제 형법 강사니까 형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형법의 도구마, 큰 틀에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과정이 1순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순환은 거기에 덧대서 세부적인 살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순환은 집안을 굳건히 다지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운다면 2순환은 거기다가 세부적으로 가지를 치고 이파리를 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1순환, 2순환 과정을 통해서 반복을 했으면 문제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3순환, 먼저 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법원직은 8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할수록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양을 줄이셔야지만 합격의 문턱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중요한 쟁점들, 시험에 빈출되는 내용들을 선 정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먼저 체득을 하고 난 다음에 4순환 진도별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순환 실전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오답 노트를 체크하고 미진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고 알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지워나감으로써 양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들, 약한 부분들만 계속적으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라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복습 시간의 확보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통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수험 기간이 2년 이상이 됩니다. 제가 이 설명회 영상을 찍기 전에 대략적으로 카운팅을 해봤어요. 과연 1년 차 만에, 초시 만에 합격하는 비율이 올해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될 것인가. 나중에 뒤에서 후술은 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접반 기준으로 저희 학원 수강생의 합격자 기준은 124명입니다. 120명이라고 그냥 통칭을 하고 그 중에서 초시생 비율이 30명 정도 됩니다. 4분의 1 정도가 1년 차 만에 합격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부분 2년 차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년 만에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양이 많으니까. 8과목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수업을 듣는 것에 주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듣고 수업에서 강사들이 강조했던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강이 이어진다든지 자습할 시간이 계속적으로 부족해진다라면
여러분들은 365일 계속 학원 수업만 듣다가 결국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 학원은 보강을 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강의에 30분, 1시간 정도 강의가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강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1순환, 2순환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순환, 5순환 연습 과정, 실전 과정에 이르러서는 수업 시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할수록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시간 자체를 확보함으로써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미진한 것들, 틀린 것들을 자기 것으로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슬럼프가 온다든지 고민이 생겼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예전에는 친절한 강사는 아니었어요. 당연히 응당 수험생이라면 공부만 해야지. 공부에만 집중을 해야지.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도 법원직 강의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성을 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겼어요. 나의 기준은 그렇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직을 처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이러한 부분이 힘들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학원 외적으로도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슬럼프에 빠지고 밸런스가 무너져서 끝까지 완주를 못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수험적이든 또는 수험 외적이든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면 편안한 강사분들한테 찾아가서 의견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스크에 내려오시면 전문화된 상담 직원들이 있으니까 상담 직원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라면 친절하게 해결을 해주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상담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슬럼프 기간을 줄이고 고민거리를 빠르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멘탈이 나갔다, 흔들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멘탈 나가는 순간 결국에는 수험을 포기하거나 수험 기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생긴다라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경험이 좀 더 많은 강사분들이나 직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동행팀은 1기본서 1문제지주의를 취합니다. 시중에는 많은 교재가 있고 많은 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막바지에 가면서 교재가 계속 늘어난다든지 또는 양을 계속 늘린다든지 이러한 과정이 계속 중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없어져요. 그냥 계속적으로 수업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1년 용사가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최대한 양을 줄인다. 그래서 기본서 한 권, 시험 막바지까지 끝까지 돌릴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무기로서 문제지 한 것만을 가지고 시험장까지 간다. 그리고 암기 효율을 위해서 정리 노트, 다른 말로 시험장 노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순환, 2순환을 거치고 난 다음에 형법이 대략 이런 과목이구나.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구나. 이러한 것들이 나오겠구나라고 알았다면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3순환, 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 법원직 시험에서 가장 빈출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법리가 되었던 또는 사실관계가 되었던 압축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순환에 들어간다라면 그 연습 과정에 대한 효율성이 훨씬 더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암기 효율이나 정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3순환 등에서 정리 노트, 다른 말로 시험장 노트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연습 과정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를 거치는 과정에 중간중간 보통 연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평균 5회 정도의 실전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보통 일요일 오전에 치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지금 적시한 대로 실전 문제하고 가장 유사한 문제를 강사들이 엄선을 해서 출제를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전하고 동일하게 OMR 카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연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 대비를 하고 긴장감을 늦추게 만들 수가 있다. 나중에 이국영 선생님께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잡담 금지, 수업 외적인 부분의 금지입니다. 지각을 한다든지 또는 무단 결석을 한다든지 또는 학원 내에서 수업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학우분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벌점 제도를 통해서 일정한 벌점을 받게 된다면 강제 퇴실,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동행팀을 선택을 하신다면 정말 나는 1년 안에 끝내겠다. 수업만을 위해서, 공부만을 위해서 들어오겠다. 이러한 굳건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1기본서 1문제지주의. 문제지를 출간하고 난 다음에 최신 판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최신 기출도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가끔씩 하시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결과론에 대한 문제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문제지가 출간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나오게 되는 중요 최신 판례라든지 또는 중요한 타직렬 기출은 강사님들께서 과목별로 엄선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지의 목차 순서에 맞게끔 자료를 제공하니까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마지막까지 최신 판례라든지 최신 기출 자료까지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신감 있게 완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면접반. 오늘 기준으로 124명이 지금 8층, 9층 등에서 조별로 나누어서 면접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기수든 또는 전전년도 기수든 현직자들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지금 후배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서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고 케어를 해주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저희 동행팀을 선택을 하신다면 면접반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면접반은 무상입니다. 유상으로 제공되는 과정이 아니라 동행팀을 수강한 수험생이라면 무상으로 면접반 전 과정을 제공해 드리니까 강사나 또는 현직자나 또는 다른 외부 강사의 지도에 따라서 연습을 하면 면접에 있어서도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학원의 선택 기준. 중첩적인 부분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제가 1번 첫 번째 목차를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스킵을 하고 좀 더 보충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본다면 법원직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 또는 표방하는 학원은 시중에 다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원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법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 열정, 그 노력만 있다라면 어떤 학원을 선택해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다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만큼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학원 자체가 과연 보강이 많은 학원인가? 보강이 없는 학원인가? 선생님, 강의를 많이 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100만 원 냈는데
150만 원만큼 강의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한정된 시간 내에서 그 많은 과목을 우리는 반복하고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쯤은 쉬어갈 필요가 있겠죠.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을 들었다면 오후에 미진했던 부분을 복습을 하고 일요일만큼은 늦잠을 잘 수도 있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자기의 개인적인 여유를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형법이 보강을 했다. 한국사가 보강을 했다. 또는 형소법이 보강을 했다. 보강이 계속 잡힌다라면 쉴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수업만 듣다가 수업에 이끌려 가다가 결국 시험장에 가게 됩니다. 수험생들의 복습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절대로 강사들도 잡담을 해서는 아니 되고 법원직에서 중요한 내용들,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함으로써 보강 시간 자체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 교재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학원은 어떻다고요? 1기본서 1문제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조문집을 사라고 한다든지 또는 기출문제집을 별도로 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딱 1순환, 2순환 때는 기본서를 가지고 법학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이나 내용이나 법리. 선생님, 법리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법리라는 것은 해석론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살인죄라고 했을 때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판례의 입장에서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쉽게 말해서 법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원직 시험에서는 법리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1순환, 2순환 과정을 거쳤을 때는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 개념, 그리고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법리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3순환, 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1문제집, 그 문제집 한 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법리라든지 또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교재는 여러 가지의 교재를 볼 것이 아니라 최대한적으로 압축적이고 함축되어 있는 교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함으로써 시험 기간을 단축시키고 합격에 빠르게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동행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세 번째 시스템, 흔히 말해서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또는 모르는 문제 등이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학원인가, 없는 학원인가? 또는 이 커리큘럼 자체가 학원의 어떤 이 상술의 목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의 어떤 합격만을 위해서 이루어져 있는 커리큘럼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학원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매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교재도 계속적으로 바뀌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계획을 잡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내가 시험장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라고 벌써 약속이 끝나버렸는데 계속적으로 그 계획이 틀어짐으로써 혼선이 야기가 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밸런스가 무너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원을 선택하실 때 보강이 있는 학원인지 없는 학원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교재는 어떤 교재를 쓰는가 여러 가지 문제집이나 기출집이나 조문집이나 기본서나 최신 판례집까지
구입을 강매하지는 않는가, 강요하지는 않는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시스템적으로 과연 이 학원 자체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짰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이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를 얼마만큼 잘해주는 학원인지, 이러한 것들을 심사숙고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윌비스 동행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몇 순환? 이제 반복을 했으니까 5순환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1순환, 2순환은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이고 3순환은 시험장 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뽑아가지고 만든 정리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4순환, 5순환은 1문제지, 한 권의 문제지를 가지고 실전 모의고사하고 유사하게 엄선 배치해서 실전 연습을 계속적으로 병행을 할 것이다. 선생님, 제가 처음 공부해서 잘 모르겠는데 1순환하고 2순환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선생님, 하나의 순환을 가지고 기본서 전체를 공부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법학 같은 경우에는 도금하고 체계가 중요한 학문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방점을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 법리를 중심으로 1순환 때는 굵은 선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판례의 입장이 이러하구나. 여기서는 판례의 입장이 이러하구나. 그래서 법학의 어떤 체계라든지 기초를 잡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순환 때는 그 법리를 중심으로 이 사실관계에서는 그러면 제가 될 것인가, 이 사실관계에서는 제가 될 것인가, 개별적인 사안을 정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1순환, 2순환은 별도의 과정이고 1순환 때 형법 전반을 한번 보고 2순환 때 다시 전반을 보면서 세부적인 알을 채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순환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시험장 끝까지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쟁점을 실전 모의고사나 연습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순환 과정만 제대로 따라와도 몇 번을 보게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을 무려 5번 이상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까지 잘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지금 위에 8층, 9층에 있는 1년차 초시생의 합격자 수가 무려 30명. 보강이 없습니다. 순환별로 강사님들이 1화차 때는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 것이고, 그리고 종강을 해야 될 시점까지 과연 진도를 끝낼 수가 있을까 없을까 미리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최대한도로 보강을 줄이고요. 보강이 없습니다.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 하기 싫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강의나 또는 중간중간에 10분, 20분 또는 30분 정도 늘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강은 절대 없다. 순환별로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하는 학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1기본서 1문제지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장 노트라든지 그리고 문제지가 출간되고 난 다음에 6월 기준으로 시험 일자가 정해졌다라면 5월이나 6월경에 문제지가 출간되고 난 이후에 최신 판례나 최신 기출을 다시 제공함으로써 그 문제지에 단권화를 시켜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리를 해드린다. 네 번째, 초시와 제시에 대한 문제. 제가 지난주까지 면접반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전화 질문, 상담, 그리고 대면 질문 반복을 했는데 초시생들도 있었고
NC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시생들보다는 NC생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럼 초시생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며 NC생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개별적인 수험생들마다 상황이 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상담을 요구하실 때는 제가 NC생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시험지를 한번 가져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80점, 똑같은 90점이라도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춘 80점이 있고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추지 못하고 틀려야 될 문제를 잘 찍어서 80점을 맞춘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개별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카페에 들리셔가지고 상담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남기시거나 학원에 요청을 하시면 개별적인 강사님들이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법학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형법이 뭔지, 민법이 뭔지, 형소법이 뭔지, 절차법이 뭔지, 실체법이 뭔지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1순환 때부터 개념, 용어,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법리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방점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순환 때부터 꾸준히 반복, 습관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응당 좋은 결과 합격을 하시게 될 거고 재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 우시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친분이 있던 없던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 저도 가슴이 찡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한 것들을 보면 참 많이 아쉽고 가슴이 쓰라립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법원직을 한 번 더 해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법원직 말고도 여러분들의 청춘을 이룰 수 있는 직업군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면 내 적성에 좀 더 맞는 다른 길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청춘이 첫 번째 아까우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력과 시간과 노력이 폄하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성을 좀 더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일단 빠르게 털어내시고 자존감, 자신감 무너졌던 것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항상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딜레마를 안고 있지만 항상 반성하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어서 빨리 극복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재시생들은 상황에 맞는 순환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보통 8과목이다 보니까 전략 과목이 있죠. 어떤 분들은 형소법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형법일 수도 있고 그러한 과목들은 1순환, 2순환부터 굳이 따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판례의 법리는 다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자기가 항상 미진했던 부분, 시험장에 가서 결국 계속 발목을 잡았던 이 과목에 집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순환을 선택하고 과목을 정해서 개별적인 학습 맞춤 전략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모르겠다, 힘들다. 그렇다면 역시 나중에 제가 언급하는 학원 번호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동행팀 카페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상담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기시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3년차 이상. 제가 어저께 이제 모의 면접을 받았는데 6년 차에 합격하신 분들도 계셨고 물론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뭐 8년 차도 봤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독학으로만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인데 12년 차 수험생도 본 적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역량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가 잘잘못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첫 번째, 과거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내가 남들과 다르게 빨리 합격을 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떤 잘못은 있지 않았을까? 올바르지 않은 공부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되짚어보고 그 과정을 다시 개선을 하고 교정을 해야지만 다음 시험에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3년차 이상의 수험생들이라면 지난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본인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을 정리를 하셨으면 심층 3당 등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맞춤 전략을 짜시면 된다. 그러한 것들도 힘드시면 얼마든지 강사나 학원의 도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노력과 시간. 합격 평균 수험 기간은 대략 2년이다. 1년 차 만에 합격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 25%에서 30%의 비중은 초시생이고 그 이외에는 NC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합격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양을 줄여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지 양을 늘린다라면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다는 점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요. 최대 공부 시간, 학습 시간은 14시간이다. 어떤 학우분들은 선생님 저 오늘 강의만 형법 3회 들었어요. 12시간 이상 들었습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땡! 틀렸습니다. 강의를 듣는 시간은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학습 시간은 강의 시간이 포함된 시간이지만 강의 오전, 오후 이해로 친다라면 8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 학원은 매일 아침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아침 특강 1시간, 오전, 오후 1회 8시간, 9시간 강의를 듣고 저녁 식사를 빠르게 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공부를 했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반복하고 체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밑빠짐 두 개 물 붓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빠져나가는 양보다 들이미는 양이 훨씬 더 많아야지만 빨리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학습 시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지 않을 것이며 수업 시간 때 잡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을 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저희 동행팀은 최선의 노력을 올해도 다할 것입니다. 분명 내년에도 합격자 수, 면접자 수로 증명을 드리겠습니다. 8과목 방대하죠. 점진적으로 양을 줄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확실히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지워서 마지막에는 아주 얇게 모르는 것들만 정리를 하고 반복해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면접반, 이 내용은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면접반은 저희 동행팀 수강생을 전제로 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강생이나 또는 온라인 수강생만 저희 동행팀에 들어와서 면접 과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독학생은 면접반을 수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기준 124명의 필기 합격자는 오로지 동행팀 수강생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강조를 드리고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같으면 저한테 찾아오시고 두 번째, 면접 교재 자료라든지 면접에 필요한 특강, 태도라든지
공직 가치관이라든지 자소서의 기술법이라든지 또는 안수위, 인사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내부적인 특강이든 또는 외부적인 초빙 강사를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 면접, 실전 면접 과정을 통해서 실제 면접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적절한 긴장감을 먼저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서 실전 같은 연습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면접에 갔을 때 떨지 않고 자신감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 면접반에서는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행 7기 24년도 법원 공채 시험에 대한 합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라면 학원 전화번호입니다. 1544-0330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대면대면하다 어려우시다면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저희 동행팀 게시판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상담글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도로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좋은 얼굴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